건강해질 수 있다면 어떤 수술도 참아낼 수 있다는 환자들.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수술을 미루거나 피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이다. 천천히 자란다 하여 착한 암, 거북이암이라 불리는 갑상선암. 완치율과 생존율이 높다 보니 치료나 수술을 미루고 피하며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암인데 괜찮은 걸까? 갑상선암은 착한 암일까? 암인데 왜 착합니까? 그 착하다는 거는 우리한테 이로운 게 착하다 그러죠. 이롭다. 나한테 이로운 일을 하는 일이 착하다 그러죠. 그 암인데 대고 함부로 착한 암이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절대로 써서는 안 된 말이에요. 내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한평생 갑상선암을 수술해온 명의와 투병 중인 환자들을 만났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나면 갑상선암의 진짜 얼굴을 마주할 수 있을까? 목부 위에 나비 모양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이다. 목 앞부분, 기도를 감싸는 부위에 자리 잡고 있는데 크게 우엽과 좌엽, 협부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 협부에 이어진 피라미드 옆을 가지고 있다. 갑상선은 해부학적으로 매우 복잡한 구조로 돼 있다. 기도와 식도, 부갑상선은 물론 성대신경까지 인접해 있고 뇌경정맥과 총경동맥 등 주요 혈관이 지나며 주위에는 많은 림프절이 있어 암세포가 침범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 갑상선 암이라 통칭하지만 암의 종류에 따라 암의 성격은 크게 다르다. 갑상선 암은 여포세포에서 기원하는 암과 여포세포가 아닌 다른 세포에서 기원하는 암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 갑상선 암의 95%를 차지하는 유두암은 갑상선 여포세포에서 생기는 암이다. 암이 천천히 자라며 치료 예후도 좋은 편이지만 진행되면 주변 조직으로 침범할 수 있다. 여포암은 주로 40, 50대에 흔히 발병하는 암으로 혈관을 침범하는 경향이 많아 혈류를 통해 다른 장기로 전이될 수 있다. 전체 갑상선 암의 1% 미만인 미분화암은 유두암과 여포암 세포가 역형성되어 발병하는 암으로 치료가 어려운 암으로 알려져 있다. 그 밖에 물려받은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 발병하는 수질암과 림프종에서 발생하는 갑상선 암 등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암이다. 하지만 암의 크기가 작다 해도 위험한 경우가 있다. 암이 뒤쪽 피막을 침범했을 때, 암이 성대신경을 누르고 있거나 기도 근처에 있을 때, 암이 림프절로 전이됐거나 다른 장기로 원격 전이됐을 땐 반드시 적극적인 치료와 수술이 필요하다. 수술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흉터가 드러나지 않도록 겨드랑이로 수술 도구를 넣어 진행하는 로봇 갑상선 절제술과 구강 등으로 내시경을 넣어 이루어지는 내시경 수술법이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수술은 피부를 절개해 암을 떼어내는 수술법이다. 수술법은 수술 범위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는데 암이 있는 한쪽 갑상선과 중앙 경부의 림프절을 제거하는 단절제술, 갑상선 조직의 일부만 남기고 갑상선과 림프절을 제거하는 아전절제술,
종양이 양쪽 갑상선에 있고 림프절 전이가 있을 때, 피막을 침범해 근육까지 전이됐을 때 양쪽 갑상선과 림프절을 제거하는 전절제술이 있다. 갑상선암은 증상이 드러나지 않아 초음파 검사나 세침 검사를 하기 전까진 발견이 쉽지 않다. 갑상선암이 진행되면 갑상선이 갑자기 커지고 기도나 식도를 눌러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우며 목소리가 변하고 결절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 결절이 딱딱해지고 같은 쪽 림프절이 만져진다. 갑상선암의 95%는요 무증상입니다. 정상이 없고 나머지 5%만이 정상인데, 정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암의 진행이 많이 됐을 때 나타나거든요. 나머지 95%는 건강검진에서 초음파에서 우선 스크린 돼가지고 진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 초음파 건강검진에서 발견됐는데 뭐 벌써 폐로 가기도 하고 그 옆에 임파선 전이도 많아지고 이런 게 많거든요. 우리 경험하면. 그래서 건강검진이 갑상선암에 굉장히 중요하다. 45년을 갑상선암과 싸워온 노장이지만 박 교수는 지금도 환자와 소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수술이 끝나면 박 교수는 자신의 자리를 찾아간다. 독수리 타법으로 써내려가는 건 환우회 카페에 올릴 수술 일지. 고통을 견디고 있을 환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위로하는 그만의 방식이다. 오래 하다 보니까 의사와 환자 간에 거리가 멀어지면 안 되겠다. 그 의사는 의사대로 고충이 있어요. 환자는 환자대로 의사한테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이 소통이 잘 돼서 서로 이해하고 한 편이 돼야 되거든. 이게 암에는 적군이 있고 그거하고 싸우는 게 환자 본인하고 의사가 한 편이 돼서 이 암을 격퇴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 수술실이 어떻게 돌아간다, 환자를 보는 의사의 심리 상태가 어떻다, 그런 걸 환자들 알았으면 좋겠다. 일을 할 때 의사가 이런 고민한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일주일에 두 번은 써요. 어떨 때 세 번 쓰기도 하고. 그게 현재까지 625회, 626회인가요 될 거예요. 박 교수는 오늘도 병원에서 아침을 맞는다. 누룽지에 차 한 잔을 마시며 환자 정보를 확인하는 건 그의 오래된 습관이다. 이 정도는 신양씨고. 캡슐. 오늘 그가 주의 깊게 살펴보는 환자는 수술을 앞둔 30대 환자 은숙 씨다.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환자가 내가 치료해서 행복하다 그러면 난 더 이상 행복한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하다. 그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런 방향으로 환자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그런 식으로 살아갈 겁니다.